자, 교과서 29쪽 청동기 문화의 발전 공부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로 이제 바뀌면 그 전에 했던 이제 농경이 더욱 발달하죠.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제사용 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기들이 이제 청동기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는 그전 시대보다 생산력이 많아집니다. 이 생산력이 많아지니까 먹고 남는 생산물, 바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는데 그 잉여 생산물을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죠. 그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인구도 그 전 시기보다 이제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빈부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적게 갖고 있으니까 이 둘 간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또 전쟁이 발생해서 이긴 자가 이제 진 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청동기 시대에 이제 강한 경제력과 이 무력을 갖춘 집단이 이제 그렇지 못한 집단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30쪽. 먼저 중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선생님이 미리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에 황허강 중류의 양서 문화가 있고 황허강 하류의 다원코어 문화가 있다 그랬죠. 이 두 문화가 이제 룽산 문화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룽산 문화가 바로 중국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 이제 얼리터우 문화, 얼리터우 이제 이리두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중국 하남성 이리두 지방에서 한 60년 전, 70년 전, 1960년대니까요. 뭡니까? 한 60년 전에 발굴된 중국 최초의 청동기 문화가 바로 이제 얼리터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는 우리가 이제 하, 상, 주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하나라가 원래는 이제 이 전설 속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라. 뭐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이 문헌상에서만 존재했었던 이제 최초의 국가인데 이 60년 전에 그 얼리터우 문화가 발굴이 되면서 이 하나라가 그 실체가 이제 밝혀졌죠. 얼리터우 문화에서 이제 대규모 궁전터라든지 청동으로 만든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이제는 이제 하나라는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라의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문헌상 최초의 국가인 하,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BC 2000년경에 그런 세워진 국가인데요. 자, 밑줄을 한번 먼저 쳐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세 발 달린 술잔 있죠? 자,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세 발 달린 술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 그 하나라의 궁전터인 이제 얼리터우 궁전 복원 모형이 있고요. 바로 이게 이제 얼리터우 술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얼리터우의 청동 술잔 여기다 좀 네모를 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해놓겠습니다. 하나라의 대표적인 청동 유물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것이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얼리터우 궁전터 복원 모형이 되겠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베이징의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찍은 얼리터우 유적을 이제 발굴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바로 이게 이제 청동 술잔입니다. 요 사진이 바로 직직사죠. 청동 술잔 할 때 작자가 되는 거죠. 이리두 문화, 얼리터우 문화. 요거는 이제 84년에 하남성 얼리터우에서 출토됐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지금 이제 이 보시는 이 술잔이 바로 하나라의 대표적인 청동 유물, 청동 술잔, 얼리터우의 청동 술잔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하나라 다음에 이제 상나라죠. 기원전 1600년경에 하나라를 물리치고 성립한 두 번째 국가가 바로 이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까요? 자, 이 본격적인 청동기 문화는 이제 상나라에서 이제 꽃피우게 되는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상나라의 왕은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신정 정치 또는 신권 정치라고 하는데 이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지내던 이 청동 유물들이 꽤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늘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그 희생물을 태웠던 청동 솥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상해 청동 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4발 달린 상나라의 이제 청동 솥인데 여기다 이제 네모를 좀 쳐놓고 별표를 하나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해 청동 솥.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중국 국가박물관에 있는 4발 달린 상나라의 솥이 되겠죠.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요령성 박물관에도 상나라의 4발 달린 솥이 있고, 요령성 박물관은 이제 3발 달린 솥도 있습니다. 4발 달린 것뿐만 아니라 3발 달린 솥도 있고, 이제 시안의 섬사성 역사박물관에 있는 이제 3발 달린 솥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나라는 원래 이제 은나라라고 옛날에 이제 불렀는데, 사실은 이제 상나라가 맞죠. 상나라의 수도가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의 청동기 유적지를 우리가 은허 유적이라고 부르는데, 상 밑에다가 우리가 은허라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허. 상의 마지막 수도가 이제 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왕궁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갑골문이라든지 옥기라든지 청동기가 이제 출토가 됐고, 그 밑에 이제 솥, 밑에 이제 그 네모를 쳤지만 이 솥에다가도 상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 솥에다가도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31쪽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 무렵에 이제 만주 지역부터 해서 쭉 밑으로 이제 한반도 지역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한반도의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교과서 이제 밑에도 있고요. 교과서 밑에도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우리 그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제 비파형 동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교과서로 이제 돌아오면, 청동기 시대에는 이 농경이 이제 그 전 시대보다 더욱 발달하는데, 이 농경 도구로 이제 청동기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부적합하죠. 이제 재질이 좀 무르고 귀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농경 도구는 이제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바로 추수용 도구가 바로 뭐죠? 이 밑에 있는 이 돼지 콧구녕처럼 생긴 이제 반달 돌칼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반달 돌칼과 일본의 반달 돌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만주 한반도 지역의 이제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아주 거대한 무덤 바로 뭡니까? 고인돌이죠. 고인돌 오른쪽에 사진도 있습니다. 고인돌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고인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사진으로 좀 넘어가면 아까 비파형 동검 봤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거친 무늬가 올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청동 방울도 있고, 바로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 있는 사진 그대로죠. 바로 강화도 고인돌인데, 이게 이제 주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르죠. 바로 탁자 모양으로 생긴 한강 이북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북방식 고인돌이고, 지금 보시는 이 고인돌은 이제 이 전라도 그 고창에 있는 이제 고인돌인데 모양이 좀 바둑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 이제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청동기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바로 조문 문화죠. 그 조문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조문 토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갑자기 이 조문 시대를 마감하고 신석기 시대인 조문 시대를 마감하고 갑자기 일본에서는 청동기가 나타나고 철기가 나타나고 심지어 이제 벼농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 벼농사 기술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야요이 시대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3세기경부터 AD 3세기경까지를 한 600년 동안을 우리가 야요이 시대. 그 도쿄의 야요이 지방에서 발견된 그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일본에서 발달된 그런 문화는 아니죠.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화는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 이제 건너간 그 한반도 사람들로부터 이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이 기원전 3세기경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기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청동기 제작 기술, 심지어 벼농사까지 전파돼서 일본은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치시고 밑줄을 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와 철기 제작 기술, 벼농사 기술 이렇게 밑줄을 좀 치고 자 어디로부터 한반도로부터 이 기술이 이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BC 3세기경에 야요이 시대. 자,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를 하나 하겠어요. 야요이 시대입니다. 야오이 시대 아닙니다. 야요이 시대입니다. 야요이 시대. 그래서 야요이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유물을 보겠습니다. 밑에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죠. 사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요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곳은 조몬 시대의 문화 유적지죠.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는 주로 이제 일본 본토에서 나오는데 이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야요이 문화는 이제 규슈 북부로부터 해서 이 파란색 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코쿠, 혼슈 이렇게 이제 쭉 전파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야요이 문화의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야요이 톡인데요. 일본에서 출토된 게 아니라 바로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야요이 톡입니다. 자, 일본의 야요이 톡이 보시고 있고 자 이제 이 야요이 문화는 이제 청동기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종 모양의 청동기 교과서에도 있죠. 동탁이라고 부르죠. 동탁 종 모양의 이제 청동할 때 동자, 방울 탁자, 먹탁할 때 우리 스님이 두드리는 그 나무 뭡니까? 그거를 먹탁이라고 하죠. 이건 동탁. 그다음에 이제 청동 칼. 그다음에 이제 쇠를 덧댄 농기구. 이제 나무인데 끝에 이제 철기 시대니까 쇠를 덧댄 농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슈 사가현에 가면 일본의 그 야요이 시대의 유적지를 그대로 이제 이 복원을 해놨는데 요시노가리 유적지입니다. 규슈의 사가현의 그 요시노가리 일본의 이제 야요이 유적지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청동기 시대니까 이렇게 이제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해자를 파고 목책을 이렇게 두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야요이 토기들도 있고 벼농사를 줬으니까 이제 이러한 탄화된 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출토가 되고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반달돌칼로 보여지네요. 반달돌칼 여기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써 있네요. 반달돌칼. 일본의 반달돌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동 검도 있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야요이 시대의 요시노가리 유적지에서 나온 그 야요이의 마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책을 둘러싸고 이런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량을 저장하기 위해서 약간 높게 그 가옥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 자, 우리 그 교과서에 중요 표시를 한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요이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청동기 문화, 동탁에다가 이제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동탁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쇠를 덧댄 농기구. 이제 쇠라고 하는 건 철기를 얘기하는 거죠. 쇠를 덧댄 농기구 여기다가도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